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본 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부채 비율은 기업이 남의 돈을 얼마나 끌어들여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부채 비율은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자본 총액분의 부채 총액 곱하기 100입니다. IMF 때 대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당시 대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도 부채 비율과 비슷한 건데요. 자기 자본이 총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근데 총 자본은 타인 자본인 부채 더하기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 총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 퍼센트를 계산하는 공식은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 곱하기 100입니다. 부채 비율의 분모는 자본 총액이었음에 반해서 자기 자본 비율의 분모는 총 자본입니다. 자본 더하기 부채라는 거죠. 자기 자본 비율이 50%가 넘으면 우량한 기업이고 15% 미만이면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낮다는 것은 타인 자본, 부채를 많이 이용한다는 의미이고 타인 자본을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캐피탈입니다. 자본은 순수한 나의 재산으로 순자산, 자기 자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본에는 여러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것들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본잉여금은 자본 거래로 증가한 금액 중에서 자본금 이외의 금액을 말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표적입니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로 증가한 금액 중에서 회사 내에 유보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 자본 항목은 자본 항목 중 어느 계정으로 분류해야 할지 미정인 항목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회사가 취득한 자기 주식 같은 것들을 기타 자본 항목에 기입합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는데요.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합니다.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보기 어렵기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자본 항목에 직접 반영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같은 것들이 자본의 세부적인 계정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동인도 회사에서 시작됐는데요. 동인도 회사는 투자받은 자금들을 모두 한 곳에 모으고 이것을 자본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투자금이 얼마인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발행했는데요. 이것이 주권이 되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으면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위해서 증권거래소라든지 주식시장이 생겨났는데요.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은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서 갖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권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자본금과 비슷한 용어로 출자금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는데요. 출자금은 주식회사 외의 기업들에 대한 자본 출자를 한 돈입니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주권과 같은 증권 발행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자본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 자본, 그리고 계정 과목들, 자본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